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이클의 1타 쌍피입니다. 자,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렸어요. 그건 바로 뭐냐? 생명선이라는 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자, 이거 찾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러한 지지선이 있어야지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길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매물대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저항선은 뭐겠어요? 내가 밑에서 주가를 산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어떠한 매물대, 저항 역할을 하는 그런 매물대, 그런 구간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찾는 방법들도 되게 많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따지면 21선, 이 선을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이 생명선을 찾는다는 건요, 사실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저께 이 생명선을 찾는 방법, 그리고 그 가격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한 이 생명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 하는데, 중요한 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의해서 지수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생명선이 어딘지를 여러분들한테 찾아드리고 있어요. 그쵸? 오늘 또한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의 관점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생명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이제 곧 쏘아 올릴 그런 종목들까지 제가 다 발굴해왔거든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큰 도움 되실 테니 여러분들의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짧게나마 감사의 댓글 한 번씩이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발굴부터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어저께 영상 댓글에서 보성파워텍 오로스 테크놀로지 관전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구독자님들 설마 내 댓글은 답변 안 해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라면 당연히 어떤 주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 또한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지만 저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또한 이 보성파워텍과 그리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최근에 또 추천드린 종목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생명선을 빗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생명선을 찾는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눈에 딱 보이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생명선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끔 제가 명확하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을 찾기 위해서는요, 보통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런 구간들,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전부 다 우리한텐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하는 그런 선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건요, 얇은 매물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꺼운 매물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매물대를 찾아야 되냐? 이런 얇은 매물대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돌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찾기보다는 정말 주가가 앞으로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두터운 매물대, 아주 중요한 매물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세력반 영역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보시듯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계속 상승 추세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가가 내려올만 하면 이 세력반 영역의 상단 라인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갈만 하면 이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도 이제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한마디로 이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만 벗어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방의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깼을 때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단 라인이 깼다, 그러면 이제 어떤 흐름이 발생하겠어요? 하락 추세형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의 수순은 이 구간을 저항받고 이제 계속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게 차트상 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구간은 뭐냐면요. 이 차트에 이 물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누군가가 꺾어버리는 그런 흐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꺾는다고 해서 그 구간이 중요한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듯이 여기에서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시켰다가 이 상단 라인까지 한 번에 돌파하는 이 한 사이클, 정말 누가 보면 그냥 기술적 반등의 그냥 한 사이클이긴 하지만 이 구간은 세력이 관여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구간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좀 더 중요한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간 이 상승 사이클을 우리는 찾아내서 그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안착을 했을 때 우리는 진입을 하면 분명히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나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폭등의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바닥에서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하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누군가 꺾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꺾었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력밖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은 어때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생명선의 고점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여기서는 상방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의 흐름도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생명선을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하루 이틀 안에 여기를 올라타는 구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이탈했다고 해서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력들은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개미들을 무조건 털어내는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적인 흐름을 한 번 정도 내비친 다음에 한마디로 골파기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급반전하면서 이 생명선을 지금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당연히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현재 시간 지금 15시 7분인데 이제 장 끝나려면 한 15분 정도 남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넥스장까지 있기 때문에 밤 8시까지 봐야 되겠죠. 이 종가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면 이 생명선의 가격이 26만 7천원이에요. 자, 26만 7천원, 26만 7천원. 자, 이렇게 적으면은 이 26만 7천원을 오늘 넥스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여기를 올라탄다? 자,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내일부터 상방으로 꺾어서 올라가 줘야지 상승 곡선을 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정고점까지는 이제 클리어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맥락에서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PSK잖아요. 그쵸? PSK 어때요?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 똑같아요.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얘가 이 구간에서 상방으로 찢으면서 이 세력반 영역의 상단 라인을 한 번 정도 찢었다는 거예요. 이 한 사이클은 분명히 세력이 관여를 한 구간이다. 그런데 관여를 한 건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 진입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잖아요. 물론 당연히 세력이 만든 구간이긴 하겠지만 여기를 돌파 못하면요.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할 때 그게 아주 우리한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 구간을 이때 한 번 정도 돌파하려다가 결국에 매도세에 힘입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돌파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추천드렸던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매도세를 이겨내고 여기를 이제 안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흐름 어떤가요? 이 구간을 지지받고 이제 상방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만 해준다면은 이제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얘 또한 마찬가지죠. 명확하죠. 여기서 알게 모르게 이 세력밭의 하단 라인을 살짝 깼다가 다시 또 상방으로 올라간 요 사이클도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 가격이 지지 라인은 여기가 될 것이고 상단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여기는 이제 돌파하려다가 실패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격은 여기다. 그쵸? 1A로 올라간 이 고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SK 홀딩스를 전략을 삼으려면요. 어떻게 삼아야 되냐? 명확하게 나와요. 얘는 지금 첫 번째로 단기적인 구간에서 12,900원 요 구간만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쏠 수가 있는 구간이고, 혹시라도 얘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한 번 정도 겁을 주기 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 99,600원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상방의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럼 올라갔다고 칩시다.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가 먹을 구간은 158,700원이다. 명확하게 우리가 먹을 캐파가 딱 정해졌어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밥그릇대로 챙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짜드릴 수 있는 전략 부분은 딱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중요한 맥점 가격 267,000원을 일단은 종가상 마감을 하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어서 같이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SK 하이닉스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얘는 보시듯이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 분명히 세력 반영을 이탈하고 나서 이 상단 라인까지 돌파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클이 이제 세력이 관여한 구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의 생명선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점 얼마예요? 1,792,200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792,200원을 제가 한번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2,200원. 자, 그렇게 하면은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간이겠다. 그러면은 현재 구간은 어떻게 돼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생명선을 아직 돌파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트의 흐름상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나중에 SK 하이닉스가 좀 더 역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점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SK 하이닉스도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는 1,792,200원 요 구간을 일단은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시나리오 짜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삼성전자 여기에서 이제 267,000원을 안착해주면은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그리고 내일 몇 프로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추가적으로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양봉이 나온다면 SK 하이닉스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1,792,200원을 저항선을 돌파했지. 이제 그 첫 번째 테스트 구간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말 이거 오늘 영상 주식 고수들 보시면요. 아마 제 영상 보고 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종가 베팅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들한테는 2, 3% 뛰기 먹는 것만 해도 몇 억을 벌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 막 100억, 200억 투자해가지고 2, 3% 먹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요렇게 먹을 캐파가 있으면요.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공간들을 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드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40%, 50% 그 정도 먹어줘야지 아 수익 좀 났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식 고수들이라는 분들의 시드와 우리의 지금 형편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앱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고수들의 그 매매하는 방법 그것만 보시면서 마냥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보다도 정말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건드려야 더 큰 수익으로 시드를 빠르게 불려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생명선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략해야 될 그 종목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어저께 예시로 들려드렸던 PS 일렉트로닉스 어때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추천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보시듯이 얘 또한 마찬가지로 먹구름이 전환된 다음에 이 먹구름의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원사이클로 돌파했던 구간이 어디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가 바로 세력이 관여한 그 생명선을 역할하는 저항 라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을 돌파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는 이 구간 7725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얘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도. 그쵸? 이때도 추천드렸지만 저는 또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72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그쵸? 그리고 나서 더할 나위 없이 여기 보시듯이 세력반 영역의 상단 라인을 딱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그쵸? 물론 당연히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다고 해서 내일도 또 올라갈 거란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맥점을 찾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과 그리고 또 내려온다면 7720원 이런 구간들이 우리한테 생명선 역할, 즉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중요한 가격대에 왔을 때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면 맥점의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꿈에 바라던 40에서 50%, 100% 이상 그렇게 먹는 구간은 이런 자리에서부터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정말 잘 들어주세요. GS건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종목은 아직도 잡을 만한 매수의 맥점 자리예요. 보시면요. 얘도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했다가 상단 라인까지 한 사이클로 찢어버렸죠. 요게 바로 세력이 관여한 그 중요한 생명선 역할을 하는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듯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 그리고 와서 두 번째로 돌파할 때 여기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구간을 지지받았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맥락대로라면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이날 꺾었어야 되는데 이탈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개미털기 구간이잖아요. 개미털기 구간. 개미털기 구간이 아니라면요. 여기 저항받고 이렇게 내려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올라탔잖아요. 오늘. 그쵸? 올라탔다는 건 이제 상방으로 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드렸어요? 이 동그라미가 뭐예요? 제가 추천드린 날이에요. 추천드린 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추천드렸어요.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어요? 단지 이 세력밭과 이 먹구름존 그리고 세력선, 세력 이탈선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맥점의 자리를 잘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표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관점을 잡아야 될지 다양한 관점으로 단타에서부터 스윙 관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관점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있고 내가 설상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종목들만 가지고 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거나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GS건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48,000원 요 정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은 일단은 제가 1차적인 저항선 그런 구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이상 돌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밥그릇대로 챙겨 가셔라. 아니면은 제가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아까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보성파워텍하고 오러스테크놀로지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생명선이 어디일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정말 명확해요. 생명선을 우리가 어느 사이클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먹구름으로 전환된 다음에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돌파한 그 사이클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사이클이 세력이 관여한 그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선은 자연스럽게 여기 고점이 생겨나겠죠. 그쵸?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이 구간을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살짝 이탈했다가 지지받았다가 하면서 이 구간에서 딱 지지받죠. 이 구간을 계속 흔들면서 이탈할 듯 하다가 다시 하루 만에 또 올려버리고 이탈할 듯 하다가 올려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력이 쏘기 위해서 저렇게 한번 흔들고 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계속 흔들다가 결국엔 이렇게 한번 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나아가서 봅시다. 얘가 다시 한번 이제 뭐가 생겼나요?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여기에서는 상단까지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세력이 한 번 정도 관여한 구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의 세력선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 구간을 돌파한 흔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주가라는 건요, 어떤 중요한 구간을 만들어 놓고서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귀라는 걸 하게 돼요. 회귀. 그게 바로 뭐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구간을 이탈했으면은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올라오는 거예요. 돌파할지 여부는 그 이후에 생각할 일이고, 그 구간까지는 일단은 회귀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사이클의 생명선이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시세 초입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마치 앞에 있던 생명선의 그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네요. 그쵸? 요 구간. 자,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생명선 라인은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생명선을 만든 이 사이클의 저점, 여기까지는 최소한도 얘가 뭐예요? 회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전략을 우리가 찾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은 아직까지는 제대로 올라타진 못했지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22,100원까지는 그냥 순탄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응용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이 세력선 영역이 아니라 상한가선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생명선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그냥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22,100원, 24,400원 여기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의 구간이에요? 최소한도 57%에서 많게는 72%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한 방에 나올 거예요. 한 방에 장대 양봉 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자, 그 다음으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반 영역에서 처음으로 하단으로 이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생겼어요? 세력이 관여한 생명선 역할하는 사이클이 하나 생겼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점, 요 구간이 아주 중요한 맥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돌파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오로스 테크놀로지처럼 이 세력선을 만든 한 사이클의 초입 단계, 그 구간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을 우리가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이 먹구름존의 영역의 하단 라인에서부터 이 상단 라인까지 한 번 정도 또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고점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 구간 8,410원. 자,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중요한 라인 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거를 매수를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 세력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7,530원을 올라타서 안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8,410원 최근에 만들어진 이 세력선 영역 요거를 일단 최종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요 9,820원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간들이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 방향성을 가르는 생명선 영역의 그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제 9,820원을 돌파하잖아요. 여기 안착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방으로 훨훨 날아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 영역대, 그 가격대,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 주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지 현재 내가 매수를 하면 되는 종목인지 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거두절미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명선의 위를 올라타고 나서 이제 상승 준비를 끝낸 종목들 8월 21일 내일 당장이라도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종목 발굴해서 지금부터 관점 설명해 드릴 건데 잘 들어주세요.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가 뜬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OCI 홀딩스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OCI 홀딩스는요, 제가 8월 19일, 그저께죠, 8월 18일이죠, 8월 18일날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바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4월 달에도 한번 추천해드린 바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때였어요. 요때 제가 이거 바닥권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사세요. 지금 보시면 그때가 지금 4월 11일 딱 요때 맞죠? 그때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바닥권이니까 무조건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얼마나 갔어요?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시세로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OCI 홀딩스는요, 제가 맥점을 찝어드린 자리하고 이 주가를 관여하는 세력하고 정말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OCI 홀딩스는 제가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생명선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똑같아요. 여기 세력반 영역의 하단 라인을 이탈한 다음에 바로 꺾어서 이렇게 상단 라인까지 돌파를 한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쵸? 왜 여기 이탈했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떤 놈이 이거를 돈으로 쳐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 구간이 중요한데 그 구간을 돌파해야만 우리는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 어때요? 이 구간을 처음에 돌파하려다가 결국엔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와리가리 이러고 앉아있네요. 그쵸?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오로세크 눌러지도 딱 이러다가 갑자기 빵 땡겼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생명선 돌파하고 나서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빵 땡겨버린다고요. 지금 OCI 홀딩스도 앞으로 언제 땡길진 몰라요. 사실 이 구간에서 당장 내일이라 땡길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얘가 또 물량 소화가 안 된다면 와리가리 하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자리 지금 매수해 놔야 돼요. 내일 수익 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수익 볼 수 있고 다음 달에 수익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맥점이라면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언제 올릴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좀 더 지켜보면은 여기에서 생명선을 돌파한 이 흔적의 고점, 요 고점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얇은 생명선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구간마저도 지금 올라탔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영상 아마 오늘 5시 반에 올라올 예정인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거 넥스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렸죠. 물론 당연히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대로라면 삼성전자 또한 제가 중요한 그 생명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지수, 시장의 흐름도 상방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일단은 하방의 압력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OCI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상방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CI 홀딩스, 저는 무엇보다도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내일 그냥 장대 양봉 한번 빵 쏴버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생명선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올라가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설레발 쳤다가는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OCI 홀딩스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JN입니다. 자, CJ는 과거에 제가 한번 또 계속 추천을 드렸는데 계속 잡아놓고 계셔라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얘도 생명선에 빗대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얘는 좀 우리가 생명선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들어보세요. 여기서 먹구름이 생겼죠. 그리고 와서 하단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세력이 관여한 사이클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선은 여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그 이후에 여기를 돌파했냐? 돌파 안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다시 먹구름 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한 번에 세력이 관여한 이 사이클이 나왔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곳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서 결국엔 이렇게 두 개의 생명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분명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 이 구간을 견고하게 지켜주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제 말대로 하면 여기에서 바로 한 사이클의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가 언제냐면요, 보시듯이 6월달이에요. 6월달 6월 5일 초예요. 왜 안 올라간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6월 초부터 코스닥 시장은요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이. 그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가가 그때 기점으로 해서 약 40%에서 50% 이상씩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 CJ는 어때요? 안 내려가고 버텨줬잖아요. 안 내려가고. 세력도 진짜 답답했겠죠. 여기서 올렸어야 되는데 시장이 그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어떻게 올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하락하는데 이렇게라도 버텨줬다는 게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시장이 회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딱 생명선 위에 올라탔어요. 어때요? 충분한 개미들을 낚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세력들은 개미들을 낚은 흔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생명선의 라인은 35,500원과 그리고 29,300원, 요 구간이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맥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만 회수하지 않는 선에서는 분명히 상방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J 어떤 재료로 올라갈까요? 과거에 코로나 진단키트로 엄청난 대폭등의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재료로 올라갈지 사실 저도 몰라요. 제가 원래부터 재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 다 한 가지 보니까 모더나가 어젯밤에 대폭등의 흐름이 나왔죠. 100%가 넘는. 자, 근데 모더나 어떤 관련주였어요? 원천적으로 코로나 때 백신 관련주로 엄청나게 주가가 부양됐던 종목이었잖아요. CJN이랑 어떻게 연관성 있나요? 어떤 식으로 엮일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진짜. 그런데 어떠한 이런 차트의 실마리는 잡혀간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 안 끄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매하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차트 세팅을 하는데 누구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고점에서 물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종목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드릴 방법은 뭐가 있는지 많은 연구를 한 끝에 올해 제가 엄청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급등 부스터라는 시가 베팅용 단타 매매법입니다. 시가 베팅 전용 단타 매매법이니만큼 하루에 최소 한 종목에서 많아봤자 3종목 정도가 검색이 돼서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 집중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조건을 넣어서 만든 수식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제가 이 매매법을 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 비밀 내에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만 신청 접수를 받았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한정된 인원에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한 달 동안 총 27종목을 매매했고요. 승률은 24승 3패의 기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매매법은 장 시작 후에 3분 동안 코스피, 코스닥 2,500 종목을 모두 필터링해서 거래대금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을 걸러내서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모두 넣어서 종목 포착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단타 매매지만 최소 3%에서 많게는 15%까지 단시간에 수익 구간이 나올 정도로 수익률 캐파가 상당히 컸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확실히 검증된 이 급등 부스터 매매법을 가지고 한정된 인원으로 무료 체험단 2기를 모집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 주는지, 진짜로 시가 베팅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확인하신다면 굳이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부스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실히 믿게 되실 겁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하단에 잠시 저의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단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난번 무료 체험단 1기 체험단으로 실제 매매하셨던 구독자님들이 정말 수익이 너무 잘 나와서 저에게 이거 유료라도 가입해서 계속 진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등 부스터 체험단은 이벤트성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하는 것일 뿐 앞으로도 유료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오니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계좌 역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믿져봐야 본전이니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본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짧게나마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